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죠. 상호명을 얘기할 순 없는데 울산에서 거의 1등 배달의 민족 리뷰가 8천 몇 건이 달려 있었어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얘기는 자영업 이야기고요. 매출을 많이 찍어도 남는 게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. 이게 제 주변에 있는 매장인데 1등 찍거든요. 카페도는 1등 찍고 배달의 민족도 몇천 건이 있어요. 리뷰가 몇천 건이고 한데 사장님이 가게를 내놨더라고요. 내놨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 과정에서 물어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또 아는 친구가 중국집을 합니다. 중국집을 하는데 어마어마하죠. 손님이 엄청 많아요. 엄청 많은데 월급을 120만 원인가 이렇게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하루 종일 서빙하고 일하는데 일요일도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쉰다든가 한 번도 못 쉰다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매출이 많고 한데 왜 남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, 지금 마트에 왔습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좀 술을 사려고 왔고요. 좀 다양한 술이 있나 구경하고 사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맥주만 사서 가고요. 어쨌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론은 그거죠. 매출이 100% 순이익이 아니다.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음식점 보면 현금 장사들 많이 하더라고요. 그건 뭐죠? 왜 그렇게 하죠? 제가 즐겨 가는 중국집만 해더라도 그릇당 1,000원까지 할인을 해줍니다.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. 짜장면이 6,000원이거든요. 6,000원에 1,000원 할인해주면은 그거는 되게 높은 거죠.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현금 장사를 하냐? 그만큼 세금이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월 매출 1억 찍어도 남는 게 없는 이유. 세금이 높다. 직장인분들은 공감을 못 할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직장인인데 연봉이 7천이 넘는다. 이분들은 공감을 하실 건데 7천인가 8천부터 이상한 세금이 막 붙기 시작해요. 한 300 미만은 없을 건데 7천, 6천인가 7천이 넘어가면 갑근세라는 게 붙거든요. 갑종 근로소득세 이런 거 듣보잡 세금들이 붙고 건보료도 오르고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. 사업자도 마찬가지. 이게 1억이 넘어가잖아요. 특히 월 매출 5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.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세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,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을 찍는다고 그게 순이익이 1억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? 거기서 재료비도 있을 거고 직원들 월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월세나 전기세, 공과금 등등, 그 다음에 광고비도 있을 거죠. 이 세금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집을 한다. 그러면은 매입 구간을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저도 정확한 비율은 모르는데 매출이 1억인데 매입이 5천만 원이다. 그러면 이 중국집 평균이 있잖아요. 그거보다 매입이 높게 잡히면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. 상대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이런 식으로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처럼 지금 거의 대한민국이 세금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. 실제 그 사장님도 그랬어요.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죠. 상호명을 얘기할 순 없는데 울산에서 거의 1등 배달의 민족 리뷰가 8천 몇 건이 달려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커피잖아요. 카페였거든요. 카페였는데 커피 파는데 저렇게 엄청나게 남는데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답니다.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,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수료가 엄청나게 나갑니다. 배달의 민족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. 배달의 민족에 깃발 꼽는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상호가 여러 개 보이는 곳 있죠. 분식에도 상호가 보이고 한식에도 상호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상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거 다 돈입니다. 돈이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올리는 거 있죠. 파워든가. 하여튼 이게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요. 생각보다 많이 나간답니다.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어쨌든 카페거든요. 여기가 카페인데 그 아메리카노 하나가 5,000원입니다. 5,000원이고 음료수 이런 거 기본 6,000원, 7,000원. 그 다음에 샐러드, 빵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고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지 않습니까? 근데 배달비도 따로 받거든요. 배달의 민족 수수료와 광고비만 해도 어마어마하다. 실질적으로 4잔 팔았을 때 최소 금액 2만 원 기준으로 팔았을 때 정말 1,000원 남는다든가 거의 남는 게 없답니다.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1,000원이나 2,000원 남으면 파나 마나거든요. 사실상 적자거든요. 왜냐하면 재료 손실 비용도 있을 것이고
인건비도 있을 것이고요. 그래서 현재 앱의 수수료 그 문제가 있다. 그 다음에 또 리뷰 이벤트도 줘야 되잖아요. 어쨌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, 세 번째 이유, 인건비. 아무래도 오프라인 가게와 온라인 배달 시장을 겸업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.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좀 여유 있게 해놔야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매장이 크다 보니까 또 리뷰가 8,000건이고 주문수가 한 달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. 그런 매장을 굴리려면은 직원이 여유가 있게 채용을 해놔야 된다. 그쵸? 근데 그것보다 주문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 그 손실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업종의 특성상 20대를 많이 채용을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해고가 자유롭지가 않다는 겁니다. 저는 아르바이트는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알바생을 해고하고 나서 요즘에 이게 워낙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근로감독관을 적극 이용하는 거죠. 해고 예고 수당으로 3달치가 나간 적도 있답니다. 3명이 그 한 번에 관뒀었는데 관둔 게 아니라 자른 거죠. 해고를 하게 됐는데 안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이 좁으니까 오후 파트타임을 정리를 하게 됐답니다. 근데 일주일 뒤에 근로감독관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고를 안 했다. 미리 말을 안 했다 해가지고 그 3명 각각 한 달치 비용을 다 지급을 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도 억울하죠. 구두로 말했습니다 해도 이게 카톡이나 녹음 이런 걸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이상 안 된대요. 효력이 없대요. 그냥 말로 했다 그러면은 알바생이 우린 들은 적 없는데요. 이래버리면 끝이 납니다. 끝이 나서 어쨌든 요즘엔 직원들도 엄청나게 이 돈이 나간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병원비.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한 번씩 얘기했던 건데 제 아는 지인 중에 중국집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. 서빙을 합니다. 그 가족이 다 하고 있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. 점심때 되면 홀이 터져 나가고요. 음식값이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. 탕수육이 제일 작은 게 23,000원인가 그런데 정말 몇 개 안 나오거든요. 맛은 있어요. 맛은 있는데 술 먹는 분들도 있고 음식도 굉장히 잘 팔려요. 비싼 음식도 뭐 양장피라든가 그런 음식도 잘 팔리는데 월급을 120만 원인가 하여튼 굉장히 적게 받았습니다. 그 친구가 하루 종일 서빙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정말 남는 게 없답니다. 그리고 가족이 동생이 주방에서 그 요리를 하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병원을 갑니다. 병원 갔다가 출근하고 그리고 부모님이라고 괜찮느냐 부모님도 디스크 수술했고요. 그래서 벌어서 병원비도 다 갖다 주고 오히려 적자라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자영업이 지금 장사가 잘 돼도 생각을 해볼 문제인 거죠. 어쨌든 자영업이 음식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제가 본 많은 사장님들은 그래요. 이게 저도 유튜브 자영업이나 이런 걸 자주 보는데 거기서 잘 된다는 거는 프랜차이즈를 모집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봐야 된다. 제가 실제로 본 자영업은 안경점 있죠. 안경점 이런 거는 잘 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잘 되고 좀 여유 있고 사장님들도 돈을 잘 벌고 잘 안 망하잖아요. 근데 제가 본 많은 지인들 중에 자영업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매출이 많이 나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. 하다못해 진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병원비로 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자영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.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?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서 할 수 있는 거 말고 있죠.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찾는 거 말고 음식점 이런 거 프랜차이즈 광고 너무 많잖아요.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잘 할 수 있는 거 뭔가 체육이라든가 공부라든가 그런데 특기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로 부업을 해보는 걸 더 추천드려요.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잘하는 게 없거든요. 저는 예체능에 그렇게 재능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청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게 잘 돼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뭐 이것도 사업 컨텐츠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자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. 그런 걸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실제 제 아는 형 같은 경우는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. 잘 해가지고 그걸 뭐 아트사커라고 하더라고요. 아트사커 해가지고 초등학생들 가르치는데 뭐 돈을 받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. 그게 좀 시간당 측정 금액이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. 또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잘 쳤어요. 그래서 피아노 과외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현 시대는 음식점이나 카페, 특히 프랜차이즈, 무인 창업 이런 거보다 뭔가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 있죠. 이런 걸로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뭔가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거 잘 되는 거 유튜브에서 찾아보지 말고요. 실제 매장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. 물어보시고 아니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지인들 위주로 좀 수소문해서 직접 물어보십시오. 그게 제일 정확하거든요. 정확하고 예를 들어서
프랜차이즈 잘 된다 잘 된다 해놓고 잘 되는 영상 그 밑에 보면은 알고 보면 프랜차이즈 모집이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.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봤고 연말입니다. 내일은 크리스마스고요. 이 영상이 지금 그 크리스마스 전에 찍는 거거든요. 찍는 거라서 연말인데 연말 잘 보내시고요. 날씨가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공유 부탁드려요.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